비트코인은 플러스 0.88%, 그리고 나머지 이오스나 바이낸스 코인, 스텔라, 카다노 같은 경우는 0에서 3%대 하락을 보였는데 한 주간 대체적으로 좀 쉬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다수 코인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게 일별 단위로 보면은 컸던 적도 있는데 주간 단위로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폭이 낮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총액이 하루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코인 중에서는 총 61개 코인이 있더라고요. 오, 네.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는 61개 정도 있는데 이는 어제 대비해서는 3%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 61개 코인 중에서 상승한 게 25개, 하락한 게 36개로 아무래도 하락한 코인의 수가 좀 많았던 그런 한 주였고요. 네. 전체 평균은 0.63%, 그리고 상승 코인 평균은 플러스 8%, 하락 코인 평균은 거의 마이너스 5%에 근접했습니다. 즉 하락 코인의 수가 많았지만 상승한 코인들의 그 상승률이 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평균은 오히려 좀 플러스를 기록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상승했던 주요 코인들을 보면은 블럭클라우드가 플러스 50% 한 주간. 50%가 그렇죠. 가장 높네요. 사실 블럭클라우드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참 재미있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네. 50%나 상승을 보였고, 네. 아크블록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나름 높습니다. 31% 상승을 보였고요. 네. 코스모스 요새 가장 핫한. 그쵸, 핫한 코인이죠. 네. 29% 상승을 보였습니다. 카르마는 22%, 그리고 솔브케어는 14%, 트루체인 11%, 그리고 페이토맛 11%, 비트코인 골드, 아이오타, 이더리움 클래식이 4, 5% 정도 올랐고요.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네요. 네. 그다음 하락폭이 큰 코인들은 뉴턴 네트워크가 마이너스 16%의 하락을 보였고, 퍼블리터 토큰이 14%, 그리고 지난주 상승폭 상위에 있었던 팻코인이 12%대죠. 2주 연속 나왔던 코인이 그렇죠. 팻코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라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웨이브스라든지 그린, 레이븐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맥시마인 코인, ABBC 코인, 젯캐시 등 하락하는 코인들이 있지만 그 하락률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승하는 코인들은 뭐 50%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락 코인들은 많이 빠져야 10%에서 5%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눈여겨볼 만한 거라면은 사실 최근에 IEO 코인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 네트워크가 지금 하락률 상위에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그 상승했던 코인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 앞서서 지금 제일리님께서 1,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DNL 역사상 첫 후원이거든요. 뭐 저희 리액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리액션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후원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코인은 아까 상승폭 1위에 있었던 블락클라우드. 무려 50%나 상승했죠. 지영님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한 코인인데, 블락클라우드는 사물인터넷 관련 코인입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IoT를 블록체인과 서비스 중심 네트워킹, 이 서비스 중심 네트워킹의 약자가 SCN인데, 즉 블록체인과 SCN의 조합으로 서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블록체인이 신뢰와 수익화를 제공하고 SCN이 네트워크를 제공해서 이게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분산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 대표 종식밍이라는 대표인데 중화권 분인데 이분이 근데 이미 앞전에 창업한 IoT 회사가 이미 연 1억 위안, 약 1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IoT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 멤버들이 나름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뭐 리버스 ICO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에서 블록체인 ICO를 진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블록클라우드도 그렇고 최근에 상승폭이 있었던 아이오타도 그렇고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월튼 코인도 그렇고 네. 사물인터넷 관련된 코인들의 이름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암호화폐라는 부분이 사실 기존에는 송금에서의 많이 활용도가 있었죠. 리플처럼. 근데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래하면서 네. 사물간의 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아, 그쵸. 네. 시큐리티. 그렇죠. 네. 보안, 사실 블록체인이 그쪽 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쪽으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또 하나 특이점이라면은 요새 의외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오, 네. 그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낮고 상장한 거래소가 없습니다.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유망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요.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아직 저평가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올라갈 높이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데 보통 이런 코인들은 상장한 거래소가 적어서 네. 이 유동성이 활발해지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블락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거래소는 적지만 메이저에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시가총액 순위는 1808위입니다. 그래서 나름 매력이 있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호주님 팬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호주님 좋은 것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 타이밍에 또 1,000원. 아, 감사합니다. 1,000원이 들어왔네요. 네.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이렇게 소개를 네. 잘해주시면. 네. 그걸로 충분히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혹시라도 원하시는 리액션이 있으시면은,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코인은 덴트입니다. 네, 덴트. 덴트는 사실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네. 한 주 동안 크게 올랐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덴트도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델이죠? 뭐냐면, 네. 지영님 그 휴대폰 데이터 이용제 뭐 쓰는지 아세요? 저는 무제한 쓰고 있습니다. 무제한 쓰죠. 네. 저도 무제한 쓰는데, 네.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무제한이 저 다 못 씁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아까운 건데 귀찮으니까 그렇죠. 무제한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덴트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각자가 가진 이 모바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요 우측에 있는 요 사각형에 있는 화면이 네. 실제 거래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영님이 데이터를 쓰다 남으면 그걸 팔아요. 네. 그럼 제가 그 데이터를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내가 남긴 그 데이터를 판매를 할 그렇죠. 수 있는 거군요. 구매도 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네. 해외에 가게 되면은 해외에 갈 때 뭐 로밍도 하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심 카드라든지 해외에 가서도 그 나라에서 파는 데이터를 구매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상당히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용화가 되면 그럼요.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이미 실용화가 되고 있고 거래소가 네. 이미 거래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모바일 데이터 비용은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투명해지고 네. 사용자들은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바이낸스와 어피트 등의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가 94위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꽤 높은 편이에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하락선을 그리고 있네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5사토시로 한화로 0.93원입니다.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아이오타, 유명한 코인이죠. 네.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에서는 하락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은 코인이라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워낙 유명한 코인이니까 좀 자세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오타는 사실 많이 들어본 그렇죠. 코인이에요. 또 네. 사물인터넷 관련 코인이고 또 블록체인이 아닌 대그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네. 좀 특장점이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인터넷 쪽에서의 이런 활용도,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게 또 최근 이슈가 되긴 했어요. 어떤 이슈죠?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이 주행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공유해주면 보상으로 아이오타를 지급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면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분들에게는 드림카가 될 수도 있는 그쵸. 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그런 이 무인 자율주행 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받고 아이오타를 지급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아이오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블록클라우드라든지 뭐 HDAC, SD 체인, IoT 체인 뭐 이런 IoT. 네, IoT 관련된 네. 코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아이오타가 이 역배열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예, 내려갔는데 다시 여기를 돌파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해 준다면은 신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 가격을 돌파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좀 전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리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와, 2,000원이 아까도 1,000원 주지 네. 않으셨어요? 총 토탈 3,000원을 써주셨는데 한 1,300원만 더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모타? 아이모타.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모니터가 조금 작게 나와서 네, 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그런데요. 네. 화면 그쵸.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네. 지영님은 먼저 보셨으면은 먼저 보신 분이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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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저희가 네. 적응이 좀 덜 돼 가지고 네. 이게 후원을 처음 받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기간이 네. 호주님이 해달라고 하네요. 초록 장군님. 네. 초록 장군님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네. 어떤, 방금 소개해주셨던 코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잉오타. 이거는. 네, 아잉오타. 네, 아잉오타 소개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깨물하트가 뭐죠? 깨물하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일단은 준비해온 그런 자료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시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희의 본부는 우선은 네.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저희 맞습니다. 본분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코인은 또 한 주 동안 상승폭이 컸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퍼블리터 토큰입니다. 네. 네, 퍼블리터 토큰 같은 경우는 약간, SNS 코인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요새 좀 있잖아요. 네, 되게 핫하죠. 네. 그렇죠. 약간, 뭐, TTC, 또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네. 퍼블리터 같은 경우는 EOS 웹 브라우저 기반의 미디어 컨텐츠 프로토콜이고요. 네.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화면인데요.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동하면은 쉽게 시작이 가능하고, 스팀잇과 비슷한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스팀 파워 같은 거를 퍼블리터에서도 주고 뭐 좋아요 같은 거 누르면 보상을 받고 이런 구조인데 일단 상장한 거래소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체인스라는 거래소에서 99.9%가 거래됩니다. 거의 그냥 체인스 거래소에서 거의 다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체인스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나서의 그런 차트 흐름도를 보시면요. 네.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거의 상장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선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가격대에서의 하방 지지해주려는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가총액 역시 순위가 1,806위로 굉장히 낮은데 네. 최근에 좀 이런 코인들의 흐름도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또 가져오면 좋을 만한 코인이고 네. 그리고 거래소가 메이저가 아니고 네. 또 상장한 거래소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케이스지만 자전거래나 네. 의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아뱀 차트 모양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의 모임, 그렇죠. 네. 네. 잘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크블럭입니다. 네. 이제 아까도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대표적인 3세대 암호화폐 중에 하나죠. 네. 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1세대가 비트코인 2세대가 이더리움. 네. 그리고 뭐 이오스나 이런 코인들이 네. 대표적인 3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뭐 세대가 갈수록 좀 더 좋아지겠죠. 네. 뭐 그렇게 쉽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아크블록 같은 경우는 뭐 개방형 약간 이 연결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 프로젝트로 네. 이 안에서 개발자들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엘뱅크나 OKX, 빗썸 등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빗썸에 상장된 거 보면은 국내에서는 조금 주목을 그렇죠. 할 만한 코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173위이고요. 네. 사실 이거는 디브리핑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 이 빨간 선을 그은 곳 여기인데 270원 정도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떨어졌다가 네. 반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코스모스를 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톰 요새 핫하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코인 같아요. 맞아요. 네. 가장 핫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암호화폐죠. 무려 ICO 이후에 2년 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코인원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했고 무려 8,572%나 상승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한가요? 실화죠. 8,572%면은 네. 와. 저도 2년 전에 아톰 투자하려고 사무실에서 10시 반까지 있다가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 아픈 코인이군요. 순식간에 그때 이제 ICO가 마감이 돼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2년 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인기 많았던 때는 아니에요. 많았던 때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이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나 상장 이후에 강세를 띄었고 물론 강세를 띄었다가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는 아직 그래도 많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으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차트 흐름 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퀀텀이 아니라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여기 그쵸 차트를 보면 트론 확인할 수 있죠. 네, 트론 코인. 트론의 대표가 이제 SNS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암호화폐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원인이었다면은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면서 기술력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초반에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던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모스에서 핵심이면은 이제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올해 안에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톰 같은 경우는 3,5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데 3,500원이면 사실 꽤 아래예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조정을 받았을 때 디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좀 반등을 했고요. 3,500원 위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DNL이나 디브리핑을 통해 잡아드렸던 가격대에 대한 돌파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5,6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1차 목표가를 다시 상향해서 6,000달러, 2차는 6,400달러로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마디마다 5,600, 5,400, 5,200달러를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5,000달러를 이탈한다면은 4,200에서 4,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비중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크진 않은데 이제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의 그런 수급이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알트코인들로 좀 수급이 이동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5,600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들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돌파해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시나 지난주 2주 초에 디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띱니다. 그쵸.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하는 코인들의 특징이 뭘까라는 부분을 좀 봤는데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기대했는데 특별한 특징은 없나요? 근데 이제 업비트에서 발표한 그런
상장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특장점은 없고, 그렇다면은 제가 거래소라면 어떤 코인들을 상장시킬까라는 부분에서 네.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네. 그래야 상장을 시키고 거기서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네. 이 업비트에서 BTC 마켓에만 상장하고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이 총 118개인데 네. 그 코인들의 거래 대금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레이븐 코인, 솔브케어, 크라우드머신, 오브스, 덴트, 스펜드 코인 등등등의 코인들의 거래 대금이 순차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거래소라면 이런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원화 마켓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중에 코인카스님께서 네?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10,000원을 10,000원이요? 어머, 이거 저희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해야 되고 박수를 일단 한번 네. 감사합니다, 코인카스님. 오늘 응원차 네. 처음 방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제가 지금 갑자기 떨리는데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코인을 시급 이상 벌었다. 네. 저희 10분 만에, 20분 네, 만에. 네.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감사합니다. 코인카스님. 네. 저희 앞으로 방송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주님 리액션, 초롱 장군님께서는 아마 네. 호주님의 완전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뭐 하트라도 이렇게 날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인카스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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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네. 끝낼 시간이 좀 됐는데 리액션이 좀 약하다고 저라도 네, 그렇죠. 네. 네. 리액션 연구를 좀 해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액션 연구를 왜냐면 저희가 사실 오늘 처음 후원을 받다 보니까 네. 리액션이 조금 약한 면은 있지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끝은 창대할 거라고 저희가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을 해야 재밌죠. 네. 그럼요. 네. 또 코인 추천 시간으로 네. 이어질 텐데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코인들은 좀 그런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일단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대를 이탈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내에서 관심을 유지하면 되겠고 오늘은 사실 네. 솔브케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솔브케어는 지난주에도 DNL 시간에 네.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들었던 코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 업비트 BTC에서 거래대금 상위 두 번째 이름을 올렸던 네. 코인이고요. 네. 또 이 헬스케어 쪽도 이 블록체인 쪽에서 관심도가 많은 만큼 네. 또 그 의료관리 플랫폼을 하는 솔브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상용화라는 부분에서도 미국 최대 의료기관과의 협약이 있었죠. 그렇죠. 협약도 있었고 네. 리프트랑도 또 블록체인 기반의 협약이 또 맺어지고 네. 업비트, 비트렉스 상장되어 있는데 업비트는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네. 원화 마켓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네. 차트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이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정배열 후에 크게 올랐었는데 살짝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하기 이전 가격대를 지지하고 또 올라갑니다. 상당히 좋은 패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본다라는 측면에서 솔브케어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오늘 디브리핑을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제 또 디고님 네, 순서인데 그렇죠. 총알을 장전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기대가 되네요. 설레면서 저희 네.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님은 네. 전문 유튜버시기 때문에 네, 솔직히 해주셔야 돼요. 네, 리액션이 네. 아무래도 프로페셔널 할 거라고 그렇죠. 저도 기대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문호준의 디브리핑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님 가지 마세요 하는데 다음 네. 주에도 가달라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고요. 네. 또 유튜브 디브리핑에서도 매일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